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한솔아카데미에서 전기기사 필기와 실기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한솔아카데미에서 지금 맥잡기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제어공학 맥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어공학은 총 12개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출제되는 문항수는 12문항이 나옵니다. 자, 원래 라플라스 전달함수 블록선도입니다. 라플라스 전달함수 블록선도까지가 회로에 출제가 된다고 치면 네, 그때는 뭐 제어공학이 10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단 라플라스 전달함수 블록선도를 회로하고 제어가 중복되는 파트인데 이걸 제어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8문제, 제어공학은 12문항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구별을 했거든요. 자, 우선 파트별로 어떤 파트가 중요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어공학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자, 이 단원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1장 제어 계통의 요소 구성 라플라스 변환 2장이고요. 3장의 전달함수, 그 다음 블록선도, 신호름 선도, 시간응답, 주파수응답, 안정도 판별법, 근궤적법, 상태공간 해석, 이산치 제어, 제어기기 시퀀스 제어 이렇게 총 12개 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전기기사 네 번째 과목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방법. 제어공학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로이론보다 제어공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항수가 많이 나와서도 그렇겠지만 회로보다 제어공학에서 점수를 취득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선생님 라플라스 변환 너무 어렵던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학습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우신 거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어공학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득점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장 중에서 핵심이 되는 장을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자, 2장 라플라스 변환 메모하셔야 됩니다. 2장 라플라스 변환 우선 중요합니다. 자, 최소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역변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달함수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두 문제까지 예상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블록선도와 신호름 선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파트는 자, 여러분들 별표를 따로 구별을 해서요. 제어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우선 이 단원에서 3문제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뭐 많게는 4문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 3, 4장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출제가 되는 단원이 있습니다. 한 문제라도 나오는 단원. 네, 그게 시간응답. 자, 시간응답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요. 주파수 응답. 자, 한 문제는 꼭 나오는 단원입니다. 안정도 판별법. 이 세 개의 단원은요, 여러분들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단원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요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자, 나머지 1장, 8, 9, 10, 11, 12장에 관련된 내용은 이 6개 장과 조금은 구별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중요한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알았으니까 우선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 메모하시고요. 1장을 공부할 때 자, 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 꼭 학습하셔야 돼요. 네, 단위 피드백 그림이 나옵니다.
목표값을 줬을 때,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로 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동작 신호, 그 다음에 제어 요소, 조작량,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제어량, 뭐 기본 피드백 회로가 구성되는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 블록 다이어그램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1장에서 나온다면 요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어 계통의 분류입니다. 분류. 자, 목표값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거냐. 제어량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동작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과 제어 계통의 분류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100% 암기형 문제고 거의 100% 기출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출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나온다면 뭐 기출 문제를 우리가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학습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네. 자, 2장 라플라스 변환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라플라스 변환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5가지 기본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그 다음에 라플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관계, 세 번째는 역변환 관계입니다. 자, 일단 5가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절대 적분해서 라플라스 하지 마세요. 이미 결과 정해져 있는 결과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항에서 출제가 된다면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라플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 있습니다. 시간 추이 정리, 복소 추이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도 문제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학습하시는데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역라플라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역라플라스 과정은 여러분들이 물론 어렵습니다. 기본 함수에 대한 역라플라스 변화는 쉬워요. 왜? 아니 2의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A분의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역변환하면 반대로 찾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역라플라스 변환이 어떤 수학적인 부분 분수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완전 제곱근을 찾아야 되는 거. 완전 제곱식. 자, 이런 좀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촬영한 꿀팁이 있어요. 꿀팁. 자, 한솔 아카데미 꿀팁 치시면요. 제가 찍은 영상이 다 나옵니다. 전기기사 꿀팁 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라플라스 변환을 쉽게 약식으로 전개하지 않고 그냥 답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참고하시면 역라플라스 변환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자. 라플라스 변환 한 문제 출제가 반드시 되는데 또는 두 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건 놓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드시 보셔야 되는 단원이고요. 자, 전달함수에서 출제가 된다면 전달함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세 가지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정의,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출력 전압대 전압입니다. 자,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함수로 구하죠.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구하는데 그 입력과 출력이 전압대 전압입니다. 입력도 전압, 출력도 전압 관계로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 요게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죠. 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주어지고 나서 그 그림에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풀면 굉장히 어려워요. 미분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함수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이건 약식으로 풀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5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T형 회로망이 주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 뭐 L형 회로도 주어지는데 파이형 회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T형과 L형 회로로 주어지는 문제 위주로 우리가 전압 대 전압 관계 전달함수를 모두 숙지해 주셔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2번 항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자, 입력과 출력 관계가 전압 대 전류 관계 또는 전류 대 전압 관계로 물어보는 문제. 자, 입력과 출력이 전압이거나 전류 또는 전류이거나 전압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RLC 직렬 회로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파이형 회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문제 또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라는 문제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 파이형이 병렬이잖아요. 이 회로로 주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냐? 세 번째 항이 출제가 된다면 문제는 기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또 문항수가 많지 않습니다. 암기하셔도 됩니다. 왜 어렵게 하십니까? 그죠? 자, 이렇게 맥을 짚어버리면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학습 자체가 굉장히 소홀해집니다. 자, 전달함수 중요한 단원이 어디입니까? 자, 입력과 출력, 전압 대 전압으로 물어보는 전달함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올 거고 이게 안 나온다면 하면 3번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달함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문제 출제 반드시 됩니다. 두 문제까지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자, 블록선도, 신호흐름선도. 블록선도 한 문제, 신호흐름선도 한 문제. 이러면 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든지. 자, 우리가 이제 블록선도가 나오면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전달함수를 구할 때 보통 풀이 과정이 한 5, 6줄 되잖아요. 약식 풀이가 있습니다. 약식 풀이. 블록선도 나오면 약식으로 그냥 정답 바로 찾는 방법 5초 안에 나옵니다. 자, 이거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틀릴 리가 없으니까. 자, 신호흐름선도 어떻게 합니까? 메이슨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슨 공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약식으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식이 블록선도를 계산하는 방법, 약식과 신호흐름선도를 구하는 방법, 약식이 똑같아. 공식이. 그러니까 약식 풀이 방법만 알면 블록선도, 신호흐름선도는 한 방이 그냥 5초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니까 제휴공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만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 메이슨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답을 외워가셔도 되겠고요. 만약 그게 안 나왔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두 문제 나온다면 그중에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 주실 수 있도록 학습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응답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뭐가 나오느냐? 거의 대부분은 2번 항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시간응답은 두 번째 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영어에 관련된 문제. 시간응답 5장 공부하실 때 영어로 묻는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식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어의 정의는 틀리지 말자. 뭐 암기 문제인데 이걸 왜 틀립니까? 그죠? 2차 제어계통 주어지고요. 전달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GS가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오메가 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 이렇게 전달함수로 주어지고 또는 안 주어지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N값 구하라. 고유 각주파수 오메가 N값 구하라. 제타 요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제타잖아요. 제동계수, 감소계수를 구하라.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가장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동계수를 구한 다음에 이 제동계수가 과제동이냐 부족제동이냐 아니면 임계제동이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이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응답 파트에서는 두 번째 항에 관련된 거는 출제가 가장 잘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학습을 집중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편차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 편차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시면 보시고 어렵지는 않은데요. 약식 풀이로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약식 풀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보시고 안 되면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두 번째 항에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 자, 6번입니다. 주파수 응답.
보통 우리가 이득과 위상을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득과 위상을 구하라. 전달함수를 주어지고 이득이 얼마예요? 위상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득을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표현해서 구하라는 문제 출제가 종종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주파수 영역에서 이득 여유 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위상 여유 구하라는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드 선도와 나이키스트 선도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6장에서 출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는 거의 1번과 2번 항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자, 이득과 위상 관계되는 문제는 다 보자. 그죠? 자, 이득을 구하라 또는 이득 여유를 구하라. 위상을 구하라, 위상 여유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다 보자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말로 서술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하여간 여러분들 이득과 위상과 관련된 문제는 주파수 응답에서 출제가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보드 선도, 나이키 선도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되시면 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7장 서명제어 계통의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자, 안정도 판별법 여러분들의 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 루스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 보드 판별법, 나이키스트 판별법, 호르비스 판별법, 니콜선도를 이용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안정도 판별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10중 8구는요. 루스 수열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 방정식이 주어지면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루스 수열을 이용한 안정도 판별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3차 방정식은 약식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한솔 아카데미 정기 기사 제어공학 영상을 보시면요. 그 약식으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풀이 과정 5초면 됩니다. 4차, 5차 방정식부터는 루스 수열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스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정도를 판별하자라는 것들은 다 보고 넘어가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1번에서 우리가 S평면을 가지고 안정 구간을 나누는 게 있어요. 자, S평면은 허수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수축의 왼쪽이 안정, 오른쪽이 불안정.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안정도 필요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필요 조건은 방정식 틀, 모양을 가지고 그냥 바로 찾는 겁니다. 정답 찾는데 5초 안에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드 선도와 나이키스 선도를 이용한 안정도 판별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서술형. 자,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이 서술형 문제가 특징이 뭐죠? 거의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드 선도와 나이키 선도는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술형 관계된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암기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훌비스 판별법은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훌비스 행렬을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별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주관식이 아닌 이상 전부 다 루스 판별법을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 안정도 판별법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틀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파트예요. 자, 근데 어떤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근계적 법은 실제로 그림 그리는 방법이죠. 설계법입니다. 드로잉하는 방법인데 설계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문제가 설계라는 문제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근계적 법을 공부할 때는요. 근계적 법의 성질 요거 주관식으로 그냥 서술형으로 말로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계적을 그릴 때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 자, 어려운 계산 빼고 쉬운 것만 하십시오. 쉬운 것만. 이탈점 계산하세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 빼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으로만 준비를 하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맞추자라는 거고 안 나온다면 그냥 틀려도 되고요. 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부담 없이 공부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근계적 법은 성질 암기하는 거
계산, 쉽게 계산하는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예제까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상 뭐 키워드 중심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맥을 잡고 가셔도요, 제어공학 공부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상태공간 해석법, 우리 상태방정식 유도과정. 상태방정식을 유도하세요. 상태방정식, 시스템 행렬을 구하세요. A 행렬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약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약식으로. 정답 3초 안에 나옵니다. 네. 하셔야 되겠죠, 그죠? 특성방정식 구하라는 문제. 자, 이것도 약식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초 안에 나옵니다. 자, 약식으로 전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특성근 구하라는 문제.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특성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면 특성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이번 기회에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특성방정식과 특성근을 구하는 문제. 자, 요런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상태천 연결 문제에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상태천 연결 구하는 문제 공부하시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문제 출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출제자도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9장 상태공간 해석법 1번과 2번에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약식으로 푸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산치 제한은 Z변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Z변환 관계, 이게 라플라스 변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표로 주어져 있거든요. 자, 표 암기하시고 표에서 안 나오면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S평면하고 Z평면의 사상관계입니다. 이 사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S평면에 있는 근을 Z평면에 옮기면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S평면의 왼쪽 안정이죠. 그럼 이 안정은 Z평면에 어디로 가겠느냐? Z평면 안쪽으로 사상될 것이다. 옮겨진다. 이런 표현이 사상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Z평면에서 안정도 구간 이해하기. Z평면은 원을 기준으로, 단위원을 기준으로 어디가 안정하고 어디가 불안정이냐. 이런 관계된 내용.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0장에 우리 이산치 제어 계통에 관한 라플라스하고 Z변환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어기기입니다. 제어기기는 뭐 암기 내용인데요,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셔도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제어 소자 종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변환 요소 변환 장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뭐 키워드 정도만 정리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12장 시퀀스 제어. 네, 이거 여러분들 2차 실기에 나오는 과목이죠. 그래서 2차 실기 때 뭐 아주 뭐 자세히 배우겠지만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기본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and, or와 not, 그 다음에 and, no와 이런 5가지 기본 회로가 있는데, 이 기본 회로에 대해서 논리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고 유접점과 논리식과 진리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자, 시퀀스 제어 논리 회로 5가지에 대한 자, 논리 회로, 유접점, 논리식, 진리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불대수와 드모르강 법칙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시퀀스 회로에서 나온다면 아마 두 번째 불대수 드모르강 법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첫 번째 기본 논리 회로에 대한 5가지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요, 제어공학은 맥을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12문항 중에서 목표 점수 8개로 잡았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는 6가지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거의 한 5, 6문제는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